이번 영상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공부합니다.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요. 서아시아 제국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꼽혔던 거기, 바로 거기 지역에서 새로운 제국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알다시피 페니키아, 헤브라이, 바빌로니아, 수메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이집트까지 바로 아시리아라는 나라로 처음 통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부터 알아보죠. 아시리아는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아시리아 제국의 통일 비결은 뭐였냐? 바로 철이죠. 그 청동기가 아니라 철제 무기를 아주 자유롭게 사용하는 그런 애들이었고, 말도 잘 타고 전차도 잘 타고 하면서 굉장히 전투를 잘하는,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큰 제국을 만들 수 있었죠. 그럼 이 아시리아 제국이 나라를 통치했던 방식은 바로 왕에게, 즉 중앙의 권력을 모두 집중시키는 중앙 집권이었어요. 그래서 정복지에 총독을 다 파견해가지고 다 왕의 명령을 따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교역로를 만들어서 그 왕을 중심으로 교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켰다. 그런데요, 이 아시리아 제국은 약간 컨셉이 좀 무서워요. 막 봐봐, 반란에 참여한 관리들의 손발을 잘라버렸다. 되게 가혹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무섭잖아요. 그래서 결국 정복지에 대한 이런 가혹한 통치,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바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반란으로 결국 60년 만에, 통일한 지 60년 만에 아시리아 제국은 멸망하게 되죠. 그럼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진 다음 다시 이 지역은, 서아시아 지역은 여러 나라로 분열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통일한 게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그런데요, 페르시아 제국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에 2번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2번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왕조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페르시아 제국은 아케메네스 집안에서 만든 페르시아 제국이다.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국을 시작한 사람은 바로 키루스 2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떠받들어지고 있는 그런 왕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이제 막 주변을 정복하면서 다른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 것에 강요하지 않고 존중하겠다. 다 존중해 주겠다는 거죠. 이걸 2글자로 뭐라고 하냐? 바로 다 이해하고 받아주겠다. 관용 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키루스 2세는 이런 정책을 피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페르시아 제국으로 끌어들였죠. 그 다음에 결국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최대 영역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초록색 땅. 엄청나지 않나요? 이런 땅을 다 정복한 사람이 바로 다리우스 1세예요. 그래서 멀리 그리스, 여기 이집트, 그리고 인도 코앞까지 이만큼을 정복한, 정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엄청난 대제국으로 만든 사람은 다리우스 1세. 그러면 이 다리우스 1세가 이 넓은 제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역시나 중앙집권 통치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각지에 총독을 보내는데요. 이 총독만 보내서는 또 불안한 거죠. 또 반란을 일으킬까봐 총독들이. 그래서 총독을 감시할 감찰관을 또 보내요. 그런데 이 감찰관을 뭐라고 불렀느냐? 왕의 귀라고 불렀어요. 왕의 귀가 되어서 반란이 일어나는지 총독들을 잘 감시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길도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교통망을 정비해서 수도, 여기부터 쫙 해가지고 저기까지 왕의 길 이름도 왕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건설해가지고 왕의 명령이 잘 전달되도록 한 거죠. 그 다음에 화폐, 그 다음에 도량형은 뭐냐면 길이나 무게나 그 양을 재는 단위예요. 단위가 사실은 지역마다 다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길이, 무게 이런 것들을 재는 단위를 통일해가지고 정말 이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통일정책, 중앙집권적 통치를 해나갔다. 여러분, 이 왕의 길이요.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 때 만들었던 길인데, 사실 이 당시에는 왕이 뭔가 명령을 전달하려면 뭐 TV가 있나요? 뭐 이메일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냥 사람이 들고 소식을 전하러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령이 원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3개월 걸린 거예요. 그런데 왕의 길을 닦음으로써 7일 만에 도착할 수 있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그러면서 중앙 집권, 왕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그런 도구였던 거죠. 자, 그럼 다리우스 1세의 다음 목표는 뭐냐? 자, 이 초록색 딱이 다 지금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다음 목표는 바로 바다 건너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그리스예요. 그래서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원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과는요, 페르시아의 패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원정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 제국은 계속 더 번영을 하고요.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누구냐? 바로 이쪽, 역시나 그리스 쪽에서 온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는 사람에게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다시 여러 나라들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게 한 500년 후에, 기원전 330년에 멸망하고 200, 이건 기원 후거든요. 기원 후 이때 다시 페르시아 제국이 그 옛날 페르시아 제국을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탄생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산 가문에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산왕조 페르시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만만치 않게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당시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있던 시기에는 여기 로마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로마랑도 싸워서 이겼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인도의 쿠시안 왕조, 여긴 인도 왕조예요. 여기까지 싸워서 이겨요. 그러면서 아주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가장 전성기는 사푸르 1세라는 사람인데 정말로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또다시 나 페르시아야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 사실은 보면요,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 위치가 지금 여기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이제 유럽이에요. 서쪽. 그 다음 이쪽으로 가면 동쪽에 중국 있고, 그렇죠, 아시아죠. 결국 이 페르시아는 중간에 위치해가지고 굉장히 무역을 하기 좋죠. 그래서 동서를 잇는 중개무역, 둘 사이 동서를 연결해주는 무역으로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많은 이익을 얻었다라는 거. 그런데 결국은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전쟁, 그리고 나라 안에 어떤 분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6세기 되면, 6세기 7세기 되면 이슬람이라는 애들이 새롭게 여기서 이제 탄생하거든요. 아라비아 쪽에서. 그래서 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의 페르시아 제국 얘기했죠. 그 두 번의 페르시아 제국이 남긴 중요한 문화가 있습니다. 같이 알아볼게요. 먼저 여러분도 알다시피 페르시아는 정말로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다양한 문화들이 있었겠죠? 그거를요, 페르시아 제국은 다 흡수해요. 그래서 다 내 것으로 만듭니다. 한마디로 아까 키루스 1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관용, 나는 다 존중하겠다 그러잖아요. 다 존중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페르시아의 문화를, 무슨 성격? 굉장히 글로벌하죠.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죠. 그래서 국제적 성격의 문화라고 하고요. 그 국제적 문화가 보이는 곳이 바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 에 있던 궁전이에요. 지금은 이런 흔적만 남아있지만 여기 잘 보면요, 돌기둥은 그리스식이고요, 여기 있는 요 석상은 또 아시리아식이고요 하면서 굉장히 글로벌한 문화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공예, 뭔가를 만드는 걸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리로 만드는 공예, 그 다음에 금속으로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공예를 굉장히 잘했고, 그 다음에 얘네가 아까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에서 이쪽 저쪽으로 계속해서 중개 무역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런 공예품들도 바로 저기 멀리까지 전파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서 교역로가 있거든요. 비단길, 그 다음 위에 초원길, 이런 교역로를 통해서 세계로 전파돼서 사실 이 페르시아의 이런 공예품이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 신라 때 유물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고 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바로 페르시아인의 종교, 조로아스터교를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조로아스터교는 사람 이름이 조로아스터예요. 조로아스터가 만든 종교죠. 이 사람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의 예언자예요. 근데 어느 날 신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참된 신은 아우라마즈다고, 넌 그의 예언자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 결국
종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로아스터교의 가르침은 결국 아후라 마즈다. 이 사람을 선의 신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악의 신도 있어요. 그래서 악의 신을 멀리하고 바로 선의 신을 섬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우라 마즈다가 이렇게 신상으로 독수리 모양으로 늘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우라 마즈다가 불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는 불을 숭배해요. 불을 신성시해요.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를 다른 말로는 불을 숭배하는 종교, 배화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는 아후라 마즈다를 숭배하는, 불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고요. 아케메네스 왕조 때 페르시아 때 창시가 돼서 그 조로아스터에 의해서 창시돼서 나중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서는 아예 국교로 정해져요. 나라의 종교.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이 조로아스터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우스 왕도 보면 아우라 마즈다 신을 외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다리우스 있고 여기 아우라 마즈다 있고. 그래서 페르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종교입니다. 그럼 이 조로아스터가 갖는 의미 뭐냐? 바로 세상은 선악 대결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죽고 나서도 사후세계가 있다고 인정했어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나오는 세계 종교, 바로 크리스트교라든가 예수를 믿는,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는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근데 얘네는 유명한데 조로아스터교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슬람교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유행하고요. 그러면서 조로아스터교는 점점 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는 지금은 흔적이 많이 없지만 사실은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준 그것보다 더 먼저 있었던 종교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